안녕하세요. 나쁘지 않은 오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내심은 과연 어떻게 생기는가를 주제로 한번 잡아보려고 해요. 저 또한 제가 지금은 인내심이 있는 사람이지만 내가 자라면서 어떻게 인내심을 기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저 또한 처음부터 그렇게 인내심이 많았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다만 곰곰이 잘 생각해서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인내심을 잘 기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어렸을 때는 잘 모르겠고 어렸을 때는 그냥 모범생인 편이었던 것 같아요. 10대 시절에는. 그런데 뭐 사춘기도 겪고 질풍노도의 시기도 겪다 보니 그런 시기를 쭉 거쳐서 점점 나만의 가치관도 생기잖아요. 책도 읽고 문화생활도 하고 미술도 보고 영화도 보고 하다 보니 결국 저만의 어떠한 가치관이 정해지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성립되고 난 다음에는 저절로 이렇게 인내심이란 게 뿅 하고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유치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인내심이란 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요즘 이게 적절한 비유일진 모르겠지만 묻지마 살인도 한동안 뭐 일어나기도 하고 지금도 물론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볼 때는 내가 어떻게 분노 조절을 하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분노를 그냥 비이성적으로 표출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내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없으면 조금 힘들 것 같거든요. 내가 진짜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약간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가 좀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경험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뭐 어렸을 때건 좀 커가면서건 어쨌든 적절한 시점에 작은 좌절을 여러 번 겪음으로 인해 그거를 넘어가는 경험이 있어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머님들은 그런 것들을 다 해주잖아요. 얘가 작은 좌절이건 큰 좌절이건 겪지 못하게 다 해주시거나 미리부터 다 이렇게 부둥부둥 해주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거는 약간 좋지 못한 방향인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드는 경우 같아요. 그 아이의 목표라는 게 사실 모든 아이들의 목표가 사실 독립이고 어떠한 좋은 사람까지는 못 되더라도 어쨌든 1인분의 몫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저도 아이들을 대할 때 적어도 장애가 있는 아이들도 어쨌든 0.1인분이든 0.5인분이든 자기의 몫을 하게끔 만드는 게 저의 목표란 말이에요. 가능하면 자립을 할 수 있게끔 최대한 최선으로 도와주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부모님의 역할도 크지만 치료사나 선생님인 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업에 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미술치료나 치료를 하지 않은 아이들도 교육적인 부분에서 역시 그러한 인내심을 처음부터 기를 수 있는 과정을 겪게 해주는 것이 어른의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도 사실 온실 속의 난초라고 하나요? 네, 그렇게 자랐거든요. 그래서 온실 속의 화초같이 자랐는데 약간 말을 버벅였는데요. 아무튼 온실 속의 화초같이 자랐는데 저도 20살 때는 부터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20살 때 내가 이렇게 우리 엄마나 아빠한테 잘하면 내가 온실 속의 화초밖에 더 되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언젠가부터 퍼뜩 들기도 했고 외국의 사람들은 다 뭔가 성인이 되면은 그래도 다 독립을 한다는데 이런 거를 얼핏 책인가 어디서 들어가지고 그럼 나도 해야겠다 싶어서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20개가 넘는 아르바이트와 일을 해왔거든요. 20개가 넘을 때부터는 굳이 세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짧든 길든 여러 가지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경험도 쌓고 그렇다고 아르바이트만 한 것도 아니었고 대외 활동도 했고 학업도 열심히 했거든요. 다만 제가 최근에 좀 든 생각이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주변에 시절 인연 말고는 진짜 친구 2명 정도에서 3명 정도밖에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원래부터 그렇게 막 사람을 같이 있는 걸 좋아하는 성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어렸을 땐 좋아했죠. 10대 때도 좋아했고 뭐 안 좋아하는 시기도 있었지만
좋아했지만 어쨌든 제가 좀 안 좋아졌을 때, 그러니까 좀 우울하거나 힘들었을 때 그 친구가 저를 배신을 했고, 그런 경험들이 켜켜이 쌓이면서 사람을 잘 믿지 못하게 된 것도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친해지고 싶었던 사람이 누군가 다가와도 저는 일단 공부하고, 나 혼자 공부하기도 바쁘고 아르바이트 하기도 바쁘니까 그 친구랑 또 시간을 보내기가 또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만의 그런 특성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약간 두 명이 친하면, 그리고 그 다른 한 명이 그 두 명이 이미 친한 무리에 끄기가 살짝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도 조금 있었고, 저는 굳이 둘둘 이렇게 다니는 게 좀 억지스러워 보였다 할까요? 내가 그 둘이 되고 싶지 않았고 저는 혼자 다니는 게 좀 더 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누군가 친해지려고 다가와도 저는 그냥 적당히 거리를 뒀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내가 친구가 많이 없구나 라는 생각에 조금 아쉽기도 한데요. 그래도 열심히 일하고 학업하고 뭐 이랬던 거를 생각하면 그렇게 나쁜 결정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얘기가 잠깐 딴 데로 새긴 했지만, 그래서 저는 요즘 드는 생각이, 가끔은 내가 조금 잘못 살았나, 왜 이렇게 내 주변에 사람이 많이는 없지 라고 생각도 들지만, 어찌됐건 항상 못 친했던 친구가 시절 인연들은 다 있었고, 그래도 친구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 뭐 2명 정도 오래된 친구가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참 감사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10분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여기서 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인내심을 기르는 데는 어렸을 때부터라면 더 좋고, 어쨌든 작은 좌절을 겪고 그거를 극복하는 경험들이 많으면 좋다. 그러면 인내심을 기를 수 있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쁘지 않은 오늘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